안녕하세요. 강사 지조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는요. 기본 베이직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미용에 진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용어조차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고요. 기초적인 지식을 조금 전달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일본 서적에 대해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좀 알려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고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일본 서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베이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이라는 얘기인데요. 기본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가면 용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용어도 중요하고 또 뒤에 넘어가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의 용어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빨리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교육을 받을 때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때나 좀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커트에 대한 용어고요. 섹션이나 슬라이스에 대한 이런 용어들도 뒤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원랭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랭스. 그래서 하나의 길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이렇게 글로써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원랭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 선이 일자로 안 되네요. 잠시만요. 선이 일자가 안 되네요. 제가 컴퓨터를 지금 잘 못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할게요. 일단 보시게 되면 원랭스라는 것이 이렇게 길이가 일자로 되어 있는 것. 여기서도 여기서 이렇게 뭐 긴 길이든 짧은 길이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원랭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길이가 이 라인에 있는 모든 길이가 일자로 되어 있는 거. 길이가 길든 짧든 전체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것을 원랭스라고 합니다. 원랭스. 그래서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 부분 보이시죠? 원랭스라고도 100%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게 일자로 딱 떨어지면은 여기서 왜 무게감이 여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원랭스에 그나마 제일 비슷한 사진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원랭스 하나의 길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레이어 층이 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층이 나는 것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모발의 길이가 층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길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점점 층이 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점점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 길이 네이프에 있는 길이와 위로 올라갈수록 길이가 같으면 이제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굳이 여기 밑에 있는 길이와 위에 있는 길이가 같지 않더라도 조금의 층이 나더라도 이제 레이어 L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L. L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레이어. 자,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서는 원랭스예요. 여기서는 길이가 원랭스고 여기까지도 원랭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원랭스지만 여기서부터는 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층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계속 생기는 것을 이제 그레듀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도 있고요, 무게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라데이션, 뭐 그레듀에이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는 각도라는 것인데요. 앵글. 각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렇게 각도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어요. 괄호와 세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선에 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각도라는 것을 만들 때는 천체축이라는 것을 대입을 시켜요. 천체축이라는 것을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각도를 만들게 됩니다. 천체축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전체적인 두상에서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는 90도, 45도, 0도, 135도, 180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두상을 대입해서 쓰는 거를 전체 시술각이라고 하고요. 일반 시술각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일반 시술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상마다 각도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90도, 이 각도에서 90도, 이 각도에서 90도. 여기서는 용도가 여기가 되는 거죠. 용도가 여기. 그래서 두상에서 90도. 이게 이제 일반 시술각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은 각도와 시술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이라는 게 있어요. 어시메트릭. 좌우의 비대칭. 그러니까 앞머리가 예를 들면은 요렇게 비대칭 커트 많이 했었죠. 이런 식으로 앞머리가 이렇게 넘어간다. 여기가 요렇게 짧고 여기가 길다. 비대칭 커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밸런스는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적인 실루엣에 대한 균형. 여기가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비교했을 때 어느 한쪽이 무겁거나 가볍거나 아니면 달라붙거나 볼륨감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밸런스. 자, 베이스라는 거는 기초 토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토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베이직하고도 비슷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아셔야 될 게 이제 콘케이브와 컨벡스인데요. 아까 제가 여기가 잘못돼서 수정을 한번 했습니다. 콘케이브와 컨벡스인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콘케이브는 뭐고 컨벡스가 무엇이냐.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뭐 오목하다, 볼록하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모이칸처럼 되어 있는 스타일 있죠. 이게 컨벡스라고 보시면 돼요. 컨벡스. 가운데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그래서 가운데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컨벡스라고 합니다. 컨벡스. 자,
그러면은 컨케이브는 무엇이냐? 컨케이브는 요즘에 많이 쓰는 레시피인데요. 이렇게 레이어드 컷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가 짧고 이렇게 양쪽이 길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요 모양이 이제 컨케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케이브와 컨벡스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서 아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은 옆모습으로 봤을 때, 그죠? 옆모습으로 봤을 때 여기 라인이 하나,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컨케이브입니다. 컨케이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가운데가 뾰족하게 길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은 컨벡스라고 보시면 돼요. 컨벡스. 가운데가 길고 양쪽이 짧아져 있는 형태가 컨벡스. 컨케이브는 가운데가 짧고 양쪽이 길어져 있는 형태는 컨케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용어도 이해를 하시고 교육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교육도 들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은 디스커넥션이라고 있습니다. 디스커넥션. 그러니까 커넥션의 말은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디스커넥션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흔히 말해서 투블럭이라는 커트도 많이 하지만 디스커넥션이라는 커트가 또 여자분들한테는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위아래의 길이가 다른 것이 디스커넥션입니다. 이 정도 길이였다면 이 윗길이는 이만큼 긴 거죠. 점점 더 말을 안 듣네. 이렇게 아래쪽보다 위쪽이 길어져서 덮는 형태를 디스커넥션이라고 합니다. 디스커넥션. 그래서 투블록도 뭐 디스커넥션이 될 수가 있어요. 디스커넥션 보브컷이라고 치면 여자 머리 굉장히 사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모발을 들어 올리면서 커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메트릭. 시메트릭은 아까 어시메트릭이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비대칭이었다면 이제는 앞머리가 일자머리처럼 이렇게 똑같이 대칭이 되는 머리가 시메트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메트릭. 좌우의 대칭. 자, 다음엔 플랫하다. 플랫하다라는 말을 이제 좀 이해하셔야겠죠. 플랫하다. 플랫하다. 자, 플랫한 것은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레이어를 커트를 하게 되면 많이 달라붙게 돼요. 레이어도 약간의 볼륨감이나 무게감이 생기는 부분 지역이 있긴 하나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달라붙어서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또 한 장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느낌인데요. 대체적으로 가벼워서 좀 플랫하게 달라붙게 돼 있으나 뭐 커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기 볼륨감을 생기게 할 수가 있고 안 생기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플랫한 것은 달라붙는 부분이 많으면 이제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라붙는 부분이 많다, 가볍다, 층이 많다. 그래서 레이어의 특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가이드라인, 기본선, 안내선. 이제 처음 자르는 그 첫 길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이프에서 잘랐다, 그죠? 그럼 여기가 첫 길이가 돼서 가이드라인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레이어드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이드를 잡았다. 여기가 이제 가이드 라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 잡은 길이가 이제 가이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길이를 보고 다음 섹션이 넘어가고 또 다음 섹션이 넘어가고 또 다음 섹션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자, 텍스처라는 게 있습니다. 질감. 질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질감이라는 말을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거칠게 가볍게 보이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볍게 보이는 부분. 쉽게 설명하면 시스루뱅 있죠. 시스루뱅은 질감이 가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원랭스로 그냥 무겁게 잘린 머리들은 질감이 뭐 무겁다, 그러니까 웨이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텍스처감이 없다, 텍스처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아웃라인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웃라인이라는 것은 외부선, 외형 윤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하고요. 여기, 여기 탑 부분까지 해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겉에 있는 부분. 그래서 도해도를 좀 보시거나 참고하실 때 아웃라인부터 좀 보면서 층이 있는지 없는지, 무게감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좀 보시면서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라인, 외부선, 외형윤곽.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리프팅과 오버 디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프팅과 오버 디렉션. 리프팅이 무엇이고 오버 디렉션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교재에서 있는 내용인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참고해서 보여드리자면, 이제 오버 디렉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좌우의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우의 움직임. 여기 보시게 되면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이 기준점을 다 당겨서 오면 이 기준점을 제일 짧은 부분이고, 이렇게 당겨온 부분들은 반대로 갈수록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오버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세로 섹션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쓰고요. 사선 섹션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버 디렉션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뒤쪽으로 당기면 앞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고요. 여기 프론트 섹션을 기준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면 여기 뒤쪽으로 당기고 여기는 앞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림 보이시죠? 여기 뒤로 당기고 앞으로 당기고.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한 오버 디렉션도 있고 강한 오버 디렉션이 있고, 여기도 약한 오버 디렉션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오버 디렉션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세로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로 섹션에서 좌우로 앞으로 당기냐 뒤로 당기냐, 뒤로 당겨서 자르면 앞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앞으로 당기면 뒤로 갈수록 길어진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아직 초보 이제 교육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 리프팅이라는 게 있죠. 리프팅. 자, 리프팅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들어 올리는 것, 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또 얘기해 드리자면
상하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하의 움직임. 상하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네요. 상하의 움직임. 위아래를 이제 움직여서 컨트롤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프팅이 많이 된 경우입니다. 리프팅. 가로로 해서 위쪽으로 층을 계속 들어서 올려서 자를 경우 리프트 업이 된 거예요. 리프트 업이 계속 되니까 가벼워지는 거죠. 여기 볼륨감인데 여기 웨이트라고 합니다. 웨이트, 무게감. 무게라는 것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인데 여기는 볼륨감이 거의 없어요. 두상 모양대로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볼륨감, 웨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프트 업을 할수록 층이 많이 나요. 가벼워진다고 보시면 되고, 리프트 업을 조금씩 한다는 것은 무게감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트 업을 할수록 층이 많이 나고, 리프트 다운을 할수록 무게감이 아래쪽으로 간다. 그래서 리프팅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가로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사선 섹션도 괜찮아요. 사선 섹션은 대신에 리프팅과 오버 디렉션이 같이 좀 접목해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뭐 사선 섹션으로 해서 리프팅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버 디렉션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하기에는 약간의 사선 섹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리프트 업을 조금씩 하는 거죠. 이 패널에 있는 머리를 조금 더 들어서 가이드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서 가이드를 잡을 수 있고, 여기 이제 리프트가 조금씩 업이 되는 거고, 아니면 계속 한 군데로 조금씩 리프트 다운해서 만들면 볼륨이 내려가고, 리프트 업을 하면 볼륨이 올라간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레이디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디얼 섹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레이디얼 섹션이라고도 하고, 피벗 섹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채꼴 모양, 수학 모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리고 감아 있는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이제 피벗 섹션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섹션이라는 것이 있죠. 자, 섹션은 구분과 구획인데요. 섹션의 종류가 있습니다. 섹션의 종류. 그래서 섹션의 종류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데, 섹션에 종류에 대해서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너무 또 어렵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섹션의 종류에 대해서만 좀 알려드리자면, 섹션의 종류는 이렇게 가로가 있고요. 가로 섹션이 있고, 세로 섹션이 있고, 사선 섹션이 있어요. 가로, 세로, 사선. 사선 섹션은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 라인과 V 라인의 섹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섹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드리자면,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섹션의 종류입니다. 섹션의 종류에서는 호리존탈, 가로 섹션이죠. 그래서 가로라고 보시면 되고, 세로 섹션은 버티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이애거널 섹션은 A 라인과 V 라인이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커트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간단하게 원랭스는 특징을 외우시면 돼요. 원랭스는 무겁다, 층이 없다. 그죠? 그럼 사진을 또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랭스, 가로 섹션, 이렇게 특징. 버티컬 섹션은 세로 섹션이고, 층이 있다, 레이어, 가볍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겠죠. 또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자면, 가로 섹션에서는 리프팅, 세로 섹션에서는 오버 디렉션, 이렇게 같이 한 번에 묶어서 외우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선 섹션에서는 A 라인과 V 라인이 있습니다. A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이어거널 섹션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상고 스타일, 여자들 이제 보브 스타일, 보브 스타일로 많이 보시면 되고, A 라인과 V 라인이 있어요. V 라인은 뒤쪽이 길어지는 거, 앞쪽이 짧아지는 거, 조금 머쉬룸, 바가지 머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A 라인은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다이어고널 섹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섹션이 여기까지 해서 4가지고요. 피벗 섹션까지 하면 5가지 정도 되겠죠. 이렇게 피벗 섹션까지 하면 5가지 정도 될 겁니다. 가마가 여기로 잡았는데 가마가 이제 보통 여기 있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뭐 쌍가마에 있는 분들도 있고. 자, 다음 단어는 텐션입니다. 슬라이스부터 해야겠네요. 슬라이스. 자, 슬라이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레몬 썰 때 슬라이스해서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레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얇게 썰어서 요렇게 커트하기 전에 잡는 부분을 슬라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슬라이스. 이 부분에 대한 슬라이스를 잡아서 이제 커트가 들어가기 전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서 슬라이스. 섹션하고는 용어가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텐션 같은 경우에는 잡아당기는 힘, 모발을 조금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텐션. 보통 와인딩 할 때 많이 쓰죠. 자, 웨이트는 무게감.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웨이트는 이제 볼륨의 위치를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웨이트, 무게감. 그래서 무게감을 볼 때는 이제 간단하게 쉽게 보는 방법으로 접해야겠죠. 어렵게 보는 방법보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보는 방법으로 접하면 사진을 또 한 장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무게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무게감이라는 거거든요. 웨이트. 여기도 웨이트. 여기도 웨이트. 웨이트가 점점 올라가 있죠. 그럼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리프트가 업 됐다. 리프트가 위에서 아래로 다운. 여기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기를 세로 슬라이스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선 슬라이스로, 여기서는 가로 슬라이스로, 리프트 다운, 가로 슬라이스, 적당한 느낌의 웨이트, 사선 슬라이스, 그 다음에 아주 가벼운 느낌의 백 부분의 웨이트는 세로 슬라이스. 이렇게 웨이트에 대해서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단어에 대해서만 좀 알아봤고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고 공부를 좀 하시면 이제 다음번에 이런 부분들, 특징, 이것도 다 이제 일본 서적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더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저작권에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뭐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걸면은 방송을 다 내려야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앞으로 설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정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지식이 이제 많은 분들과 또 적당한 분들과 또 아직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만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 싶으면 이제 제 방송을 보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요거보다는 좀 더 또 재밌는 교육 방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